실제 이제 프로그램을 시작을 해서 시작을 바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사용하기 전에 상품과 이제 주문을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중에서 먼저 이제 내가 입점한 쇼핑몰을 연동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연동을 하시는 방법은 이제 프로그램 우측 상단에 환경 설정이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창이 하나가 나타나게 되고 이제 두 번째 탭인 사이트 아이디 관리라는 곳에서 내가 입점해 있는 쇼핑몰의 판매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넣어주시면 예를 들어서 추가 버튼을 클릭하시고 하단에 추가 버튼 클릭하신 다음에 사이트는 이제 사이트 선택을 누르시면 되겠죠. 보통 기본적으로 오픈마켓은 다 이제 입점을 하신 거죠. 입점을 해 있다라는 가정하에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대표적으로 5대 오픈마켓, 지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스마트 스토어가 5대 오픈마켓이고 또 추가적으로 요새 좀 떠오르고 있는 롯데온, 카카오톡 스토어, 쿠팡, 티몬, 위메프 2.0 이렇게 해서 이제 총 한 10개 정도까지도 최대 이제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쨌든 다 연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대표적으로 제가 스마트 스토어를 연동을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검색을 하신 다음에 이제 집어 넣으시고 아이디랑 패스워드, 요건 이제 판매자 아이디겠죠. 이제 판매자 어드민에 접속하는 아이디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이디랑 패스워드 바로 넘어가지 마시고 접속 확인 버튼을 클릭하셔서 이제 실질적으로 접속이 잘 되는지를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저희 그 EMP 안에서는 이게 패스워드가 잘못됐는지 아이디가 잘못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저장을 하신 다음에 접속 확인을 눌러서 반드시 자동 접속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지마켓 옥션, 인터파크 이 정도까지는 11번가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까지는 이제 아이디랑 패스워드만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쿠팡 또는 위메프, 롯데온 이런 이제 그 나머지 오픈마켓들은 이 API 아이디라고 하는 추가적인 키값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어드민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많이 이용하시는 게 이제 스마트 스토어가 좀 제일 만만하니까 스마트 스토어를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 API를 이제 아이디랑 패스워드만 넣으시면 참고로 안 되고요. 나머지 아래에 있는 항목을 집어 넣어 주셔야 되는데 여기 이 링크를 눌러 보시면 설명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확인을 해야 하는지 다 나와 있으니까 이걸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고 요거는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죠? 이거는 다 확인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입력을 다 마쳤다라고 하면 이런 형태로 API 아이디도 들어가고 이제 연동용 아이디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옥션이나 지마켓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랑 패스워드만 입력하면 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연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세팅이 다 끝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상품 관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플레이오토 그 로그인, 그러니까 회원 가입할 때 보니까 회원 가입이라는 그런 UI가 없는 것 같던데 그거는 개선이 되는 거죠? 이걸 만든 이제 기획자분은 이 무료 체험을 그냥 그거라고 판단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회원 가입 자체가 없고 나는 일단 이걸 쓰겠다라고 하면은 회원 가입이고 자시고 나는 무료 체험을 하는 거에 더 이제 포커싱이 맞춰져 있을 것 같아서 회원 가입이라고 하는 문구를 없애고 무료 체험이라고 하는 걸 넣었는데 헷갈릴 수 있겠네요. 이게 워낙 이제 회원 가입이라고 하는 단어에 익숙해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무료 체험이고 나발이고 일단은 회원 가입부터 해야 되는데 좀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요거는 무료 체험으로 회원 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 이제 그 아이디를 연동하는 그 창에서 하단에 보시면 삭제라고 하는 버튼이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원하는 이제 그 삭제할 이제 사이트를 선택하신 다음에 하단에 삭제 버튼만 눌러주시면 삭제가 됩니다. 요거 이제 제대로 파악을 안 하고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로그인 아이디는 당연히 삭제가 안 됩니다. 로그인 아이디가 없으면 1대1 문이고 뭐고 아무것도 이제 작성을 못 하기 때문에 회원 탈퇴를 의미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연동된 아이디는 다 삭제가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세팅을 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상품 관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좌측 상단에 이제 상품 관리라고 하는 탭이 있습니다. 이 탭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화면 구성이 좀 바뀌죠. 자, 이 상태에서 먼저 퍼넨에서 다운로드 받은 상품들을 이 EMP라고 하는 솔루션에 집어 넣으셔야 합니다. 집어 넣는 방법은 이제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건별로 내가 상품 하나를 이제 쇼핑몰에 이제 등록하는 것처럼 등록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엑셀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 전자는 크게 뭐 필요가 없겠죠. 전자는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펀앤에서 다운로드 받은 상품들을 업로드하는 게 주 이제 사용하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전자의 상황은 좀 배제를 하고 엑셀로 상품을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측 상단에 상품 추가라고 하는 이 파란 색깔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창이 하나가 나타나게 되고, 여기서 이제 세 번째 중앙에 있는 파일 등록이라고 하는 이제 섹션에서 엑셀 파일로 일괄 추가, 일괄 수정 버튼을 눌러서 하단에 다음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일 선택에서 찾아보기 눌러서 이제 펀앤에서 다운로드 받은 엑셀 양식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다운로드를 받게 되면 이제 옵션 이미지도 같이 다운로드를 받게 되면 이제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여기서 이제 옵션이라고 되어 있는 이 파일이 아니라 이제 옵션이 없는, 옵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외되어 있는 이제 엑셀 파일을 업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선택하신 다음에 열기 버튼 그리고 업로드라고 하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데, 이 나머지 4개는 이 막 버튼 같은 거 신경 쓰시는 분들 많으신가 봐요. 이거 가끔 물어보시는데, 이거는 그냥 뭐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굳이 현재 상태에서는 굳이 알 필요는 없어요. 물론 이제 설명을 물어보시면 제가 드리긴 하는데, 뭐 제가 먼저 설명드리진 않습니다. 크게 의미가 없어요. 자, 어쨌든 그 다음에 하단에 업로드 버튼 눌러주시면 예, 아니오가 나옵니다. 이것도 이제 최근에 업데이트가 된 건데, 여기서도 또 질문이 많더라고요. 이것도 편의상 이걸 집어넣었던 건데, 이거는 예 버튼 누르든 아니오를 누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 이게 상관이 있는 경우는 내가 이미 업로드가 되어 있는 상품을 엑셀로 또 중복해서 이제 넣었을 경우에, 업로드를 했을 경우에 이미 내가 판매 중인 상품들을 수정 대기로 바꿔서 수정을 좀 원활하게 좀 빠르게 하겠냐 말겠냐 이런 이제 의미인데, 어차피 이제 그 백지 상태에서 상품을 업로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아니요 둘 중 아무거나 선택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실 이 창이 안 나와야 되는데 이게 좀 안타깝긴 해요. 근데 어쨌든 뭐 예, 아니요를 누르든 아무 상관이 없다. 자, 업로드를 했더니 이제 성공 취소라고 해서 이제 4건이 이제 성공이 됐고, 오류는 0건으로 아주 행복한 이제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자, 혹시나 뭐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되면 하단에 결과 엑셀이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왜 오류가 발생했는지 이제 좀 더 설명이 이제 좌측 결과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좀 더 해결하기가 쉽겠죠. 그리고 봐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는 결과 엑셀 누르시고 옆에 1:1 문의라고 해서 바로 버튼 눌러주시면 이 왜 실패가 됐는지 사유를 저희 이제 기술 지원 팀으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좀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 방법을 이제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애용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4건의 상품이 등록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지금 제가 상품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 하단에 이렇게 판매 대기라고 해서 쭈루루룩 나와 있는데, 이게 좀 되게 처음에 보시기에 거슬리시는 분들이 또 있나 봐요. 그래서 나는 상품을 등록을 안 했는데 왜 쇼핑몰이 이렇게 주르륵 나와 있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환경 설정에서 내가 사이트 아이디를 등록한 항목들이 그대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처음부터 이렇게 많은 이제 뭐 쇼핑몰은 없겠죠. 지금 저는 이제 아무래도 강의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뭐 종합몰도 들어가 있고 막 여러 가지의 쇼핑몰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여러 개가 나오는 거라서 이 부분은 좀 참고를 이제 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4건의 상품이 등록이 됐고요. 혹시라도 이제 그 처음에 사용하실 때 여기 우측 상단에 이게 페이지당 표시 개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는 5개로 나와 있을 건데 200개로 늘려주시기를 좀 권장을 드립니다. 200개로 늘려주시면 되고요. 좀 화면 구성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좌측 상단에는 이렇게 검색할 수 있는 이제 항목이 나타나 있고, 검색 조건을 입력을 하는 거고, 뭐 상세 검색에서는 조금 더 이제 특정한 조건을 넣어서 나는 자세하게 뭐 검색을 하고 싶다 했을 때 상세 검색을 누르면 되겠죠. 자, 그리고 전체 보기, 판매 대기, 승인 대기, 판매 중 이런 이제 상태 값들이 나와 있는데, 요거는 가장 처음 엑셀 파일로 상품을 솔루션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판매 대기라는 상태로 등록이 됩니다. 이제 판매 대기라는 거는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말 그대로 판매 중으로 업로드하기 전에 이제 스탠바이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내가 이 상품을 어떠한 특정 쇼핑몰에다가 상품을 등록하게 되면 이 판매 대기라고 하는 상태가 판매 중이라고 하는 노란 색깔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나는 이 상품에 대해서 수정을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뭐 저희 솔루션을 통해서 수정을 하게 되겠죠. 수정하는 방법은 조금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 건데, 수정을 하게 되면 바로 수정된 어떠한 정보가 이제 쇼핑몰로 전송이 되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 저희 솔루션에서만 수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수정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걸 좀 구분하기 위해서 판매 중이 아니라 수정 대기라고 하는 초록 색깔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더 판매 중으로 이제 상태를 바꿔 주셔야지만 실제 쇼핑몰에 내가 수정한 정보가 반영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종료 대기는 어떠한 그 판매 기간이 어떠한 유효한 이제 쇼핑몰에서는 10일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 그러니까 판매 기간이 10일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에는 이제 좀 경고의 알림 메시지라고 보시면 돼요. 알림 상태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종료 대기라는 상태로 바뀌게 되고요. 그 종료 대기 상태에서 연장을 하지 않고 10일이 지나가게 되면 이제 판매 종료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판매 제외라고 하는, 사실 이거 처음에 교육할 때는 이 상태에 대해서 다 설명드리진 않아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제가 일단은 뭐 간단하게 좀 중요한 것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뭐 일시품절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품절 처리하는 거고, 판매 제외는 나는 이 상품은 죽어도 나는 이 쇼핑몰에는 안 팔 거야 라고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난 이 상품 무조건 나 티몬에는 판매할 생각이 없어, 하지만 다른 상품은 나는 티몬에다가 판매할 생각이 있어 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걸 없애고 싶잖아요. 마음 같아서는 이걸 없애고 싶어요. 근데 이거 없애지지가 않습니다. 이걸 없애려면 환경 설정에서 그 사이트를 삭제를 해버려야 되는데, 그러면 모든 상품의 사이트가 다 티몬이 삭제된 상태가 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경우에는 이 특정 쇼핑몰만 판매 제외를 시켜버리게 되면 내가 혹여라도 마우스가 미끌려서 판매 중으로 등록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절대 실수로 등록되는 경우가 없게끔 막아놓는 게 판매 제외 상태. 뭐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상태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어쨌든 이 4건의 상품을 이제 등록을 이제 시작을 해야 하는데, 지금 했던 과정들은 이제 솔루션에다가 상품 정보만을 입력을 하는 건데요. 제가 왜 이 상품 정보라는 이제 단어를 쓰냐면, 보통 이제 쇼핑몰에 상품을 등록할 때는 상품 정보, 즉 뭐 썸네일이라든지 상품의 고유한 정보들이 있죠. 뭐 상품명, 뭐 가격 이런 것들이 있고, 추가적으로 배송 정보 같은 판매 정보가 또 있습니다. 뭐 출고지, 반품지 또는 뭐 발송 정책 이런 것들이 뭐 대표적인 이제 판매 정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일반 쇼핑몰에 상품을 등록할 때는 한 페이지에 다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구분에 대한 그런 인지가 전혀 없는데, 저희 이런 솔루션을 쓰시게 되면 상품 정보랑 판매 정보가 보통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품 정보는 당연히 고유한 정보값이기, 상품마다 다른 고유한 정보이기 때문에 각각 개별로 하나하나씩 다 있어야 돼요. 하지만 판매 정보라고 하는 거는 상품에 따라서 굳이 다를 필요가 없을 수가 있잖아요. 뭐 내가 상품이 다르다라고 해서 출고지가 바뀔 리가 없잖아요. 또는 뭐 판매 정책이 뭐라 해야 될까? 그 발송 정책이 달라질 이유도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판매 정보라고 하는 거를 템플릿화 시켜서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솔루션에서는 상품 정보를 따로 그러니까 이렇게 업로드를 하시고 나면 이것만 가지고는 쇼핑몰에 이제 등록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각 쇼핑몰별로 요구하는 판매 정보들이 다 다를 테니까. 그래서 상품 정보뿐만 아니라 세트라고 하는 이 템플릿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만드는 방법은 제가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서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저 그 페이지당 200개를 네. 1000개씩으로 바꿀 수도 있나요? 나중에? 안 됩니다. 200개가 한정이고요. 물론 제 테스트 계정에는 이게 500개는 되더라고요. 500개는 되는데 이게 너무 한 페이지에 표시하는 이제 상품의 개수가 많아지면 과부하가 걸려서 이제 이 서버가 부하가 되는 건 잘 모르겠는데 제대로 안 돌아갑니다. 너무 상품이 많을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200개로 제한을 걸어 놓은 거고요. 그러니까 원활한 사용 환경을 이제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200개가 제한되어 있다라고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세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트는
이제 우측 상단에 여기 주황 색깔 버튼 눌러가지고 만드시면 되는데요. 제가 스마트 스토어를 이제 기준으로 사이트를 연동을 했기 때문에 세트를 만드는 것도 스마트 스토어를 기준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걸 뭐 연동되어 있는 모든 사이트를 제가 다 설명드리면 이거 한 세월이기 때문에 이거 스마트 스토어 기준으로만 설명을 드린다는 거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 좀 특징도 있긴 하고요. 뭐 어떤 쇼핑몰에서는 잘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어떤 쇼핑몰의 세트를 만들 때는 뭐가 잘 안 만들어지고 뭐가 자꾸 뭐 실패 메시지가 뜨는데 이거 뭐라는지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뭐 혼자 머리 깡끙 이제 앓지 마시고 아까 제가 나중에 좀 보여드릴 건데 실패 항목을 1:1 문의로 바로 전송하는 게 있어요. 실패된 어떤 이제 사유를 작업 파일로 해서 전송하는 이제 아주 간단하고 편리한 기능이 있는데 이걸 활용하시면 충분히 쉽게 해결하실 수 있으니까 이것도 애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스마트 스토어로 제가 만들 건데 자, 만들 때는 참고로 이제 반드시 계정을 클릭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이제 화면이 이 전체 사이트가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는 세트 추가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만들고자 하는 쇼핑몰의 계정을 클릭을 하셔가지고 세트 추가 버튼을 눌러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창이 하나가 나타나게 되고 이제 기본 설정부터 해서 배송 정보 설정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모든 항목을 내가 꼭 입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빨간 색깔로 나와 있는 이 필수 항목들은 입력을 해주셔야지만 저장이 돼요. 그래서 이걸 위주로 이제 입력을 하시고 나머지 항목은 사실 뭐 완전 생소한 항목이 있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쇼핑몰에 등록할 때 나오는 항목들을 그대로 불러와서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아주 익숙한 항목들이 많이 보이실 겁니다. 자, 그래서 세트 이름을 이제 정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조금 이제 막 고뇌에 쌓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세트 이름을 뭘로 정해야 하는가라고 이제 해서 막 그 여기에다가 이제 쇼핑몰 이름 넣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입력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굳이 이렇게 입력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이 세트라고 하는 내가 만들고자 하는 이 템플릿의 특징을 잡아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세트를 만들 때는 좀 팁을 드리자면 배송 형태로 만들어 놓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이제 배송 형태로 해서 나는 뭐 어떤 상품은 무료 배송으로 난 등록을 하고 싶어. 또는 이제 조건부 무배로 난 등록을 하고 싶어. 또는 이제 뭐 착불로 등록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해서 배송 형태로 한두 개 정도의 템플릿을 각 쇼핑몰당 만들어 놓는 걸 추천드려요. 한 문장에 너무 많은 이제 단어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헷갈리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중요한 부분만 다시 짚어드리면 쇼핑몰별로 세트는 만들어져야 하고 각 세트는 보통 이제 쇼핑몰에 이제 배송 형태로 해서 한두 개 정도로 유지를 하시는 게 좋다. 세트는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복잡하고 인수인계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작게 유지를 하시면 돼요. 예. 이걸 이제 카테고리별로 만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어쨌든 세트는 제가 무료 배송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료 배송을 참 좋아하거든요. 자, 그래서 무료 배송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매 기간, 요거는 이제 3일로 나와 있는데 내가 3일만 판매할 거 아니잖아요, 보통. 그렇죠? 요거는 좀 기간을 늘려주시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지금 설정 안함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판매 기간이 무제한이라는 겁니다. 이런 쇼핑몰이 난 너무 좋습니다. 일단 안 건드려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판매가 종료가 안 되거든요. 물론 개인적인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좀 건드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자, 설정 안함으로 저는 일단은 기간은 그냥 무제한으로 판매를 해보고요. 카테고리, 요건 이제 개별 카테고리 설정은 이제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것도 선택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굳이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요거는 이제 배제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델명 등록 여부에다가 등록함, 등록 안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뭐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상품 정보 안에 모델명이 매칭된 어떤 모델명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다. 근데 그걸 난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 등록함으로 하시면 되고요. 등록 안 하고 싶을 경우는 안함으로 하시면 됩니다. 사실 장단점은 있겠죠. 아무래도 모델명을 매칭을 해놓으면 카탈로그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가격 비교 사이트에 노출될 확률이 조금은 올라가지만 이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떨어질지언정 등록은 좀 빠르게 된다. 모델명 가지고 등록 실패 여부를 이제 때려버리는 이제 쇼핑몰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저는 이제 일단 무조건 등록을 했으면 좋겠으니까
저는 일단 등록 안 함으로 해놓겠습니다. 자, 미성년자 구매 가능 체크했고요. 뭐 복수 원산지 요거는 뭐 그냥 뭐 굳이 안 건드려도 될 것 같아요. 자, AS 전화번호를 입력을 하라고 하는데 뭐 1688에 0188 저희 플레이어터 전화번호입니다. 네. 전할 일은 없겠죠. 자, 그리고 AS 안내는 뭐 자율적으로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제일 많이 그 판매자분들이 쓰는 말이 있죠. 상세 설명 참조. 네, 이렇게 하면은 아주 간단합니다. 네. 뭐 이거 꼭 이렇게 쓰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자, 나머지 항목은 굳이 건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송 정보 설정으로 넘어와서 제가 넘어간다라고 해서 다 똑같이 한번 넘어가는 건 아니고요. 처음 사용하실 때는 한번 눌러서 한번 봐보세요. 이 세트 안에 어떠한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지는 이제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 사용하실 땐. 자, 그리고 배송 정보 설정에서는 이제 신발송 예정일이라고 해서 발송 예정일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2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고요. 이게 사실 참 양날의 검인데 이 발송 예정일을 짧게 하면 짧게 할수록 이제 노출되는 어떤 점수가 높아지는 건 다들 아시죠? 네, 그리고 이제 길게 하면 길게 할수록 노출되는 어떤 점수가 좀 깎이는 건데 일단 저는 좀 짧게 하는 거를 좀 선호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발송 예정일을 뭐 구발송 예정일이 있었나 봐요. 저는 이거 좀 인지도 못했던 상황인데 저는 실발송 예정일로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너무 이거 대충 넘어가시면 이거 실패 날 확률이 높으니까 한 번은 이렇게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방문 수령 뭐 건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배송비 설정은 무료 배송으로 저는 무조건 등록을 할 거기 때문에 상품 그 엑셀 파일 안에 보통 다 선결제로 되어 있을 겁니다. 보통 이제 그 도매 이제 공급처들은 이제 상품을 이제 판매를 할 때 무조건 배송비를 별도로 결제를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물론 이제 100%는 아니겠지만 그런 경우가 대부분인데 저는 무조건 일단은 무료 배송으로 한다라는 거고 내가 그 원가에서 차감될 만한 그런 어떤 배송비는 상품 가격에 녹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좀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제 예시로 이렇게 무료 배송으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그다음 이제 반품 교환 택배사 이거는 뭐 크게 의미가 없죠. 내가 직접 보낼 건 아니니까. 자, 편도 배송비는 뭐 3,000원으로 하고 왕복 배송비는 6,000원으로 하고. 자, 출고지 주소. 여기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이 영상을 따라하면서 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다행인 건 처음 판매하시는 분들은 이런 출고지 주소나 반품 교환지 주소 같은 선택 박스를 눌렀을 때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경우는 내가 한 번도 그 쇼핑몰에서 물건을 판매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항목들은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고자 했을 때 그 상품을 등록하려고 하면 뭐 배송 템플릿이라고 해서 각 쇼핑몰마다 또 만드는 이렇게 그 창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판매자별로 뭐 발송 정책이라든지 또는 뭐 출고지 주소, 반품지 주소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하게끔 나와 있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 놓으셔야 세트를 만들 때 이 항목들이 떠요. EMP 안에서 이 선택 항목을 추가하거나 수정하거나 관리할 수는 없고요. 반드시 이 쇼핑몰 어드민 페이지에서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네, 요거는 하도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서 한번 보여드리면 뭐 판매자 주소로 여기에서 뭐 등록을 하시면 되겠죠. 신규 등록 눌러가지고 하시면 되고 스마트 스토어는 이런데 또 쇼핑몰마다 좀 달라요. 근데 보통 대부분 상품 등록하는 곳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좀 이런 이제 이슈가 있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입점할 때부터 출고지랑 반품지를 무조건 필수로 등록하게끔 만드는 이제 쇼핑몰들이 있어서 이건 조금 좋은 것 같긴 해요. 근데 한번 체크를 하시고 만드시기를 좀 권장을 드립니다. 만약에 이걸 미리 안 만들고 이런 지금 작업을 했으면 또 꺼야 돼요. 얼마나 지금 했던 과정들이 뼈가 아플까요, 진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미리 만들어 놓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특이사항은 없다. 상품 정보고시 추가 입력. 요거 스마트 스토어에만 국한된 내용인데요. 이 상품 정보고시 추가 입력을 공란으로 비워놓으시면 이게 등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거래 조건 필수 정보에다가 좀 넣어주세요. 너무 대충 넣는 것 같긴 한데 일단 다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머릿말 꼬릿말 같은 경우에는 굳이 입력을 안 해도 됩니다. 네. 그래서 확인 버튼 눌렀더니 성공적으로 세트가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준비는 다 끝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상품을 등록하거나 이제 수정하는 이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